2025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화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설 중에 우리나라 경제가 건재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발언이 공중파 미디어에 나왔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하루 만에 잘못된 내용이라며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는 것을 보고 와, 이젠 정말 정통 미디어나 이런 정통 금융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 애독자님들도 꼭 참고하셔서 절대 현혹되는 뉴스와 미디어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이 경제시장과 전망이 지속적으로 암울한 결과치를 나오고 있는데요. 잘못된 내용들을 국민들이나 서민들에게 꼭 진짜인 것처럼 시나리오 쓰는 것들은 잘못된 정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상당히 어두운 미래를 많은 전문가들이 데이터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에게는 소리 없는 그 위기가 오고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트리플 쇼크,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대해 우리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면 좋을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우리 애독자님들과 공부하다 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가오는 2025년 저와 같이 현명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역사적 반복은 계속된다. 현재의 데이터를 경제 성장률, 생산 소비 위축, 실업률, 투자 등등 결국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확실한 팩트로 보여진다. 아래 이미지를 또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률이 2% 미만이었을 때 나왔던 이런 증상들입니다. 1956년 한국전쟁, 1980년 2차 석유파동, 1998년 IMF 외환위기, 이 부분은 우리가 잊지 않고 있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으로도 보셔도 됩니다. 이제 서브프라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2020년 코로나19, 2023년 현재는 이제 진행형이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온다. 트리플 쇼크가 온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2025년 이제 1월 20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입니다. 그 기준으로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트리플 쇼크 중에 이 고물가 온다. 첫 번째는 시장에 뿌려진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중에 부동산에 대한 이런 과도한 레버리지가 또 한몫을 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최근에 진행되는 우리나라 이 부동산 실정을 잘 알고 계시죠. 세 번째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한 5,000원에서 7,000원 정도면 짜장면 한 그릇을 먹었다면은 지금은 7,000원, 8,000원짜리 짜장면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9,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주는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매년 각 지자체별 저중소득층의 좀 무분별한 현금 지원이 또 이 부분도 통화량을 늘리는데 굉장히 한몫을 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냥 현금만 들고 있으면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유동성 자산이나 지금처럼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저희가 자산 증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래 표는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인플레이션이 매년 몇 % 올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표인데요. 지금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거랑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이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는 111.6%다. 그러면 100%보다 높으면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발생이 된 건데 지금 보시면 2023년이 111.6%다. 그럼 지금 2024년도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수치는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111%보다 높을 것이라고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겠죠. 트리플 쇼크 중에 고환율 온다. 첫 번째,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의 단행은 고환율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내수 경기 부진이 있었고, 네 번째는 부동산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번에 한은에서는 이 내수 경기 부진에 대한 카드를 보고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서프라이즈처럼 발표를 하긴 했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펼쳐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준금리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이제 바닥을 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수 경기 살리기에 힘을 실었지만 오히려 이제 물가를 더 오르게 하게 되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인해서 달러 패권에 기름을 더 부어줬습니다. 이것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더더욱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있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서민들의 생활고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리플 쇼크 중에 고금리 온다. 일단 요 옆에 이미지 또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국은행이 이제 경제 성장률 데이터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2024년에는 2.4% 성장을 하기로 한 것을 2.2%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2025년 내년이죠, 여러분들.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긴 한데 아마 이보다 더 좋지 않은 성장률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026년은 1.8%로 그 다음 연도는 더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의 형태입니다.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집값이 올라가고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환율도 오른다. 요게 이제 3종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하지만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발표를 보면은 요 위에 있는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또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창영 총재가 최근에 공식석상에서 내년에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또 한편으로는 제 주변에 있는 지인이 기준금리 내렸으니까 내년에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기준금리 내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기준금리 내리면 시중금리도 내린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진짜 기본 상식인 것 같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경제의 업황과 시황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기준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투자하기 좋아지고 내년에 2%까지 내려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바보 천치 같은 소리죠, 여러분들. 아래 세 가지로 인해 앞으로 기준금리와 반대로 시중금리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그 기간은 3년간 상당히 고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취임식 기준인데 2025년 1월 20일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2025년 7월 달에 스트레스 DSR이 100% 가동이 됩니다. 그럼 대출이 안 된다기보다는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 총량이 이미 초과된 상태입니다. 이미 2024년 11월 주담대 대출이 1900조를 돌파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비율이 약 180%입니다. 대출 총량 기준으로 한 해에 100%라고 잡았을 때 이미 180%가 넘어간 거죠. 거기에 이금융의 가계대출과 전세대출은 제외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카드론과 캐피탈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연체율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서 개인 파산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파산은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경제 성장률의 기준을 보면 2% 아래는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뭐 대공황까지는 아니지만 자칫 새로운 시대에 진짜 공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1998년 IMF 국가 부도 위기죠. 2008년 서브프라임이 있었고요, 금융위기. 2022년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 이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연속 두 차례 금리 인하는 몰락의 신호라는 것이 과거 역사의 데자뷰였다.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 1998년, 2008년, 2022년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란 한 시기였습니다. 메신저 조용화의 정리화면입니다. 앞단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좀 세부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또 내용이 정리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제가 여러분들과 앞에 얘기했던 내용을 좀 함축해서 전달을 해드리면 좀 정리가 잘 되니까 기억을 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에 2025년에 고물가, 고환율, 고물가가 시대에 온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트리플 쇼크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금리는 내려지만 명목금리는 안 내립니다. 이 명목금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냥 은행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금리. 세 번째, 미국과의 이 금리 격차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네 번째,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돈의 흐름이 미국으로 더 빨려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린 2025년 다가오는 이 소리 없는 위기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대해 어떤 태세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메신저 조용화 애독자님들만큼은 꼭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첫 번째, 현재는 무리한 투자 그리고 레버리지는 절대 금지입니다. 두 번째, 여윳돈 1년치 또는 최소 생활비는 우리가 비축을 해두자. 분명히 여러분 어느 시점 기회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좀 우리가 잠시 칼을 뽑기 전에 에너지를 비축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항목을 좀 여러분들이 주시하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년 2025년 1, 2분기는 그냥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보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신속하고 건강한 내용으로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항상 영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국내, 국외 이런 우량주 주식들 있죠, 여러분들. 이것을 적립식으로 내 수준에 맞는 선에서 차근차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일단은 추천을 드려요. 절대 몰빵은 금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내용들과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되는 부분은 과거 사례와 역사적 반복이라는 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과거 이 경제위기의 사례 중에 지금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유튜브와 가상자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변수가 될진 모르겠지만 경제가 무너지고 막 다시 일어설 때 항상 무언가 또 새롭게 등장하고 새로운 것들이 대체제가 된 부분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막 사기와 도박, 뭐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 세상은 뭐 정보의 홍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너무 많은 내용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의 또 판단이 흐려지거나 앞을 가릴 수 있는 내용들도 제가 항상 잘 필터링해서 우리 애독자님들만큼은 좀 정확한 내용과 건강한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신저 조용화 애독자님들에게 연말쯤 꼭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도 있으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항상 영상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다가오는 위기 잘 견뎌내시면서 우리 모두 대박나는 2025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